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장 항문에서 대장암이랑 그다음에 뒤에 항문 질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암을 보시면은 일단 출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됐죠. 굉장히 약간 폭력적인 출제 빈도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내과의 메인 파트죠. 메인 파트에도 소속돼 있으면서 메이저 서저리, GS 중에서도 메이저죠. 상부 위장관, 하부 위장관, 간담체 이렇게 메이저 오브 메이저 서저리 파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파트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먼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대장이 이렇게 어센딩 콜론 상행 잘록 창자, 상행 결장, 하여튼 어센딩 콜론과 트랜스버스랑 디센딩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갖다가 이제 직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센딩 콜론에 되어 있는 상행 결장에 암이 있는 경우, 여기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하행 결장에 디센딩 콜론에 암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직장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상행 결장이라고 부르죠. 어센딩 콜론은 그 내강이 굉장히 넓고 얘가 잘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이 이제 여기 시쿰으로 그 뭐죠? 말단 회장에서 시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변이 된 지 얼마 안 된 약간 새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도 굉장히 많고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요 내강도 잘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폐색의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장암에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장암으로 인한 만성 출혈에 의해서 빈혈이 주로 호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 출혈이 계속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화 불량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호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좀 적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어딘지 골라라는 말을 안 할 거니까 이제 상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혈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화 불량 같은 증상들을 보통은 준다.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행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변이 수분을 다 흡수당한 상태에서 딱딱하죠. 그 다음에 내강도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이 가늘어지는 가는 변이라던가 아니면은 긁으면서 혈변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나오면서 보통은 40대 이상의 환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40대 이상의 환자에서 빈혈과 소화불량, 그 다음에 가는변이나 혈변 등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대장암을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요런 워딩은 사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야, 너 대장암인 거 몰라? 그럼 틀려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그냥 주는 느낌이고요. 약간 그 CC, 치프 컴플레인으로 진단을 해라라고 느낌이 날 거면 여기에 이제 덩이가 만져진다까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상은 보통은 빈혈과 소화불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덩이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야, 이것만으로 진단을 해라 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고요. 대신 뭐가 주어지냐면 둘 중 하나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확실한 영상 소견이 주어지거나 혹은 암 배어 항원이죠. CEA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암 표지자 같은 경우에는 암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적 관찰이라던가 뭐 활성도 아니면 뭐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경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진단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걸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충 소화기 증상, 이러한 대충의 소화기 증상에 더불어서 CEA가 증가돼 있으면 우리는 대장암으로 진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는 진단을 한다라고 말하면은 사실상 우리 마음속으로는 진단을 한다 이런 뜻이죠. 확진 아니더라도 어쨌든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의 문제의 흐름은 CEA까지 주는 경우가 많고요. CEA까지 주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대장암인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 검사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영상 검사를 하겠습니다가 대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검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검사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검사 순서는 1번은 무조건 DR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나 아니면은 대변, 잠혈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론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 필드에서 DR이를 막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이론상은 이렇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DR에 피가 묻어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핵심은 2번부터죠. 2번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딱 왔는데 이러한 소화기 증상을 보이면서 CEA가 증가되어 있네. 여기까지가 문제가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검사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장 내시경이요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겠습니다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진짜 그냥 보통 대장 내시경 사진을 진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딱 봐도 딱 보자마자 대장암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확실한 영상학적 소견을 주기 때문에 내시경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했어.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준 거예요. 대장 내시경 소견까지 줬어. 자, 그 다음에 진단이 뭐야? 라고 묻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장암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주고 그 다음 검사 뭐 할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부 CT를 촬영해서 그 병기를 설정한다. CT 병기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CT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드라마틱한 경향이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드라마틱한 걸 조금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암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CT 사진을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CT를 주고 다음 뭐 할래 하면 대장 내시경이고요. 대장 내시경을 주고 다음 뭐 할래 하면 CT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뭐 루틴 팔로업이라던가 다른 질환에 하다가 뭐 CT를 받는데 마침 있다던가 하면서 CT를 주고 다음에 검사 뭐 할래라고 묻는 경우도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장 내시경을 하겠습니다를 결정하시면 되겠다. 왜냐면 확진은 어쨌든 대장 내시경이랑 조직 생검이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런 소화기적 증상에 더불어서 CT가 딱 나왔는데 얘가 대장암인지 아닌지 뭔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CT만 주어진 모든 문제에서 CEA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CEA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사실 CEA가 있으면 대장암이라고 진단을 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CEA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장암의 진단이었죠. 진단 파트는 보통 소화기 내과 파트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치료부터는 이제 대장학문 외과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결장과 그 다음에 직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결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절제입니다. 결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부위 결장 절제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센딩 콜론에 있으면 뭐 오름 잘록 창자 아니면 오름 결장 절제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 결장을 절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대부분 어드밴스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항암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한 워딩이 선행 항암 방사선인데 네오 그냥 케모를 하겠다는 거죠. 선행 항암
방사선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는 결장, 해장부위 결장 절제술이 출제됐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선행 항암 방사선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수술을 뭐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는 꽤 유명한 게 있죠. 그래서 AV 상방 6cm 이상이면 항문연의 상방 6cm 이상으로 항문 괄약근을 보존할 수 있으면은 로어 안테리어 저위 전방 절제술이죠. 약간 AV의 6cm 이상이면은 우리가 저위 전방 절제술 전방까지만 적겠습니다. LA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이죠. 요거를 보통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핑터를 먹었어. 그래서 항문을 보통 먹었으면 괄약근 침범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일즈를 하죠. 이걸 복회음 절제술, 복회음 절제술. 그래서 요거 뭐죠? APR이네요. 앱도미널 P가 뭐더라? 아이 몰라. 아예 직장이란 뜻인가? 하여튼 APR을 하셔야 되죠. 혹은 우리가 이제 마일스 OP라고도 부르는 요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시험 문제는 보통 선행항암 방사선으로 출제가 됐고요. 요걸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술법은 임종평에서는 몇 번 출제가 되는데 국시에서는 아직 요거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는 전이를 판단하는데요. 전이가 특히 간이나 이제 폐 전이가 흔하죠. 폐 전이가 되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일 전이면은 이거를 단일 전이 같은 경우에는 절제를 합니다. 원발암도 절제하고 뭐 결장이면 하고 간도 리섹션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절제 수술이라고 할게요. 단일 전이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발성 전이면은 요건 이제 항암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이네요. 항암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요게 이제 임종평에서 단일 전이 수술이 몇 번 나왔고요. 국시 같은 경우에는 간에 굉장히 많은 전이를 보이면서 그 전이가 이제 보통 그 알갱이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이를 보이면서 치료 뭐 할래라고 했을 때 항암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특히 여기 직장 부위에서 특히 직장 부위나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 쪽으로 아래쪽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센딩 콜론 쪽은 저희가 얘가 대변 자체도 말랑말랑하고 장 자체도 잘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폐색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디센딩 콜론부터 시작해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여부는 대변도 굉장히 딱딱하고 장도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폐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색이라고 표현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라고 하면은 이제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내시경이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앞 시간인가요? 장폐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완전 폐색으로 이제 구토가 동반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막 센트를 하거나 이렇게 감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암에 의한 폐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콜론이 그거예요. 뭐라 그러죠? 꼬인 거예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콜론이 그냥 꼬였으면 얘를 그냥 풀어준 다음에 꼬였어 그냥 꼬여서 그냥 이렇게 꼬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꼬임을 그냥 풀어준 다음에 안에 있는 가스만 빼주면 감압만 해주면 끝이죠. 물론 재발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암덩어리가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직장관을 넣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안에 있는 가스를 빼준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계속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스텐트를 이렇게 박아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텐트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폐색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폐색임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반드시 결장 스텐트를 박아줘야 되겠다. 결장 스텐트 삽입술을 해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색일 경우에는 결장 스텐트 삽입이다. 근데 폐색인 걸 티를 팍팍 내줘요. 그래서 막 며칠 전부터는 방귀도 안 나오고 가장 마지막 대변이 3일 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완전 막혀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요거를 티를 팍팍 내줍니다. 그럴 때는 이제 치료로 결장 스텐트 삽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이 같은, 재발 같은 경우에는, 재발은 보통 CEA로 판단을 하죠. 재발은 CEA로 팔로우업을 하는데요. 재발, 팔로우업은 우리가 보통 CEA로 팔로우업을 한다. 근데 CEA가 만약에 올랐어. 꽤 많이 올랐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재발인가? 하고 생각하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은 주로 대장 내시경이랑 CT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 영상학적 검사가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장 내시경과 CT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첫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얘를 조직 생검을 해야 되니까 대장 내시경이 보통은 먼저 선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발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원발로 재발할 수도 있지만, 원발 부위에 재발할 수도 있지만 전이성 재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이성 재발까지 한 번에 평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CT가 선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옛날 문제긴 한데 아마 18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발 CEA가 올랐을 때 검사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선지의 대장 내시경과 CT가 둘 다 있었는데 정답이 CT로 나왔습니다. 근데 좀 옛날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족성 샘종 폴립증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건 너무 뻔하죠. 그냥 젊은 환자에서 소화기 증상 있었고 내시경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진단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진단만 출제가 됐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APC 진의 뮤테이션이죠.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서 용종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질환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냅두면 대장암으로 거의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예방적 전결장 절제술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 치료까지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냥 내시경적 소견을 보고 이제 진단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요거 진단만 하셨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장암과 대장용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대장암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그다음에 진단은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소화기적 특성을 보고 CEA가 올라 있으면 그냥 대장암이다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진단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CEA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대장 내시경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러한 딱 봐도 대장암이죠. 이런 걸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CT 소견을 조금 애매한 CT 소견이 나왔으면 반드시 CEA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치료는 수술인데 수술보다도 폐색일 때 결장 스텐트 삽입이 더 출제가 많이 됐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폐색됐을 때 결장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올해 국시죠. 26년도 7월달 국시에도 요 결장 스텐트 삽입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수술은 결장은 해당 부위 결장 절제술, 직장은 이러한 수술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잘 안 나오고 직장은 선행하악 방사선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전이 때는 이런 검사, 재발 때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 문제인데요. 학문 문제는 이제 대부분 치액에서 출제가 되죠. 치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학문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이제 요거 한 어느 정도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라고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게 있죠. 영어가 치상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덴트리컬 라인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 선이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은 요 위에는 이제 직장이라는 거죠.
밑에는 이제 항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안이 직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냥 점막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그냥 피부라는 거예요. 항문 피부. 그래서 요 나누는 이 점막과 피부를 가르는 그 선이 우리가 치상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용어를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되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그래서 얘가 여기 생긴 치액이야 아니면은 여기 생긴 치액이야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딱 그려놨죠. 점막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점막 같죠. 불그스름하이. 그 다음에 요거는 딱 봐도 피부 같죠. 뭔가 딱 봐도 얘는 딱 점막 같잖아요. 맞죠? 얘는 딱 봐도 피부 같잖아요. 그런 걸 조금 보시면 된다. 그래서 굳이 워딩으로 표현하자면 요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붉은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점막이니까요. 요거 이제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푸른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전도 조금 다른데요.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정맥, 얼기, 압력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주로 발생을 하고,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혈전이 작용을 해서 혈전이 막히면서 정맥성 혈전에 의해서 약간 부풀어 오르는 그런 과정인데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하나 아셔야 될 점은 여기 치상선을 기준으로 점막과 피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 같은 거는 뭐 장기에는 우리가 신경총이 없다고 해도 되나? 하여튼 그 통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복막을 자극해서 복통인 거지 장 내에는 우리가 통증이 없잖아요. 근데 피부는 통증이 있죠. 그래서 보통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이 있고요.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내치액에서 출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지 마시고 딱 봤을 때 뭔가 점막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제 내치액이고요. 딱 봤을 때 피부 같은 느낌이 들면 외치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외치액은 무조건 그 절제를 하고요. 치액 절제를 하고요. 자, 내치액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혈이 없으면 어차피 통증이 없기 때문에 경과 관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보다가 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절로 들어가. 그거를 자연 정복되면 저절로 들어가요. 라고 하면, 이거는 밴드 결찰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 넣어야 돼. 이거를 도수 정복이라고 표현할게요. 도수 정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치액 절제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아예 안 튀어나와. 출혈도 없고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경과 관찰이고요. 근데 얘가 튀어는 나오는데 저절로 들어가네요. 라고 하면은 밴드 결찰술이고요. 손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혹은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하면 치액 절제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임종평에 출제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진단으로 모든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치액 절제술이 정말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모든 문제는 이 양쪽을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치열은 이제 배변이 딱딱해서 이제 딱딱한 대변으로 인해서 이제 배변 중 찢어지는 거죠. 열상 있어 보이게 열상으로 표현할게요. 찢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찢어진 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다, 진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6주 이전에 일시적인 약간 급성의 치열이다 라고 하시면은 보통 온수 좌욕을 합니다.
온수 좌욕을 통해서 여기 그 스핑터가 있잖아요. 이 스핑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핑터가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서 대변이 딱딱한 대변이 내려오니까 얘가 찢기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온수 좌욕을 통해서 이 스핑터를 조금 이완시켜 주면서 재출혈, 재손상을 그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해주면 급성 같은 경우에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온수 좌욕을 합니다. 6주 이상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치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쪽, 속, 스핑터, 항문 조임근, 절제를 해야 되겠다. 절개요. 절제하면 큰일 나죠. 절개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6주 이전으로 온수 좌욕이 출제된 적이 있고요. 요거는 임종평에도 종종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구분하시는 것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양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농양은 이제 압통성 덩이죠. 압통이 있는 덩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치료는 당연히 이제 절개 배농이고요. 절개 배농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여기 농양 두 문제, 치료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가 절개 배농 두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농양이 생겼을 때 그 농양이 배농 과정에서 배농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뭐죠? 대변 쪽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치루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성 농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루 같은 거 이제 피스툴라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뽕 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으로 뭐 분비물이 나온다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개죠. 이 치료를 절개해서 그 봉합하는 것과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셋길 절제술을 할 수 있고요. 자꾸 절제를 해버리네. 절제하면 큰일 나죠. 절개술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 절개하다가 스핑터를 건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계적 세톤 조임술이 선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 새끼를 절개하다가 스핑터를 건드려 보면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실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계적 세톤 조임술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지에 세톤 조임술이 있으면 그냥 세톤을 선택하시면 돼요. 얘가 약간 최근에는 더 퍼스트 라인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톤 조임술을 하시면 되고, 요게 선지에 없다면 색길 절제술도 선택하시면 되겠다. 상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좀 치열이나 농양이나 치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치액을 우리가 내치액, 외치액을 구분하는 거에 조금 집중해서 학문 파트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 핵심은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